청북도에 이어 제천시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충주시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업자들에게 땅을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처리 비용을 무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옥천군에 이어 시 단위로는 처음으로 제천시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나섰는데 충청북도는 물론 청주시와 충주시도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충북에서는 대상자 가운데 98.3%가 신청했고 주민도 상인들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일도 많이 없고 요즘에 많이 다 힘들 때 그런 걸 주시니까 잘 요긴하게 쓴 것 같습니다. 굴곡이 좀 심했어요. 계절에 따라 달에 따라 조금 틀린데 그 지원금 하고 나서는 그게 조금 눈에 띄게 그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하지만 충청북도가 자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다 보니 도민들이 받은 재난지원금은 전국에서 가장 적습니다. 11개 시군 가운데 옥천군이 유일하게 모든 군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줬습니다. 지자체에 재난지원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면서 제천시도 지급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주면 135억 원이 필요한데 일단 지급할 여력은 충분합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 축소로 3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제천시가 자체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도내 시 단위로는 첫 사례가 됩니다. 오는 9월 3차 추경 예산에 반영해 바로 지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월급 받는 사람 외에는 다 이런 사업을 하거나 또는 사업하거나 식당하거나 이렇게 경제를 영위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라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요구가 많다. 같은 충북 도민이라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게 되다 보니 충청북도는 물론 주민이 많은 청주시와 충주시도 난감한 상황. 이 때문에 제천시는 충청북도와 먼저 협의한 뒤 지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6곳 가운데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7.7%에 이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8월 개최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전면, 비대면, 온라인, 무관객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화 제작 지원 사업과 심사, 소규모 버스킹 공연 등은 예정대로 진행해 영화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7년 만에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다시 추진합니다. 코로나19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세계 유기농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인데요.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관건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유기농 특화군, 특화도 선언 이후 세계 최초란 이름을 걸고 괴산에서 열린 2015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우려와 달리 관람객 108만 명이 몰리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내면서 흥행과 함께 유기농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시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학술 위주, 1차 유기농 산업 편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 엑스포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었지만 이후 소식은 없었습니다. 유기농 산업 클러스터라는 이런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보다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요. 괴산군과 충북도의 내부적인 사정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2022년 7년 만의 엑스포 재개최를 위해 뭉쳤습니다. 이번엔 국제 유기농업 단체인 아이폰과 괴산군이 의장인 아시아 18개국의 지방정부 유기농 협의회와도 손을 잡았습니다. 1회 엑스포 때 뿌린 씨앗을 거두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한 먹거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유기농 식품산업 단지와 유기농업 공영관리제 등 기반은 더 탄탄해졌습니다.
17일 동안 유료 관람객 72만 명 유치와 419개의 관련 업체 참여라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관건은 정부의 국제 행사 승인 여부. 승인이 있어야 개최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국비와 정부 인력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현장 실사를 거쳐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으로 괴산군은 승인을 위해 대규모 군민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유기농의 가치를 전 세계가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 괴산군의 유기농업의 이미지, 유기농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훨씬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말쯤 국제 행사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대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해 선별진료소를 단계적으로 연구시설로 전환합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텐트와 컨테이너를 활용하고 있는 간이 선별진료소를 연구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5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신축 예산 18억 원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또 11개 시군보건소에 음압구급차 구입 예산을 지원하는 등 보건소 감염병 이송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월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3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진행해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전국 곳곳이 몸살인데요. 무단 투기 업자들에게 속아 땅이나 건물을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막대한 처리 비용까지 무는 등 엉뚱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어딨냐며 공동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전체 면적 7,700제곱미터 규모의 한 공장 부지. 종류를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쓰레기들이 10수미터 높이로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2018년 11월 공장 부지를 임차한 투기업자가 3주 만에 7,700톤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당연히 임대인 몰래 벌어진 일입니다. 컨테이너를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갖다 놓고 중격부터나 그거를 분해해서 부품들을 수출하는 그런 거를 한대요. 단 20일 만에 산더미를 이룬 폐기물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1,000톤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13명에게 알아서 치우라는 행정명령도 내려졌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나서 처리한 건 5%가 전부. 부담 못한 청주시가 1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나머지를 치웁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들에게 이 비용을 다시 청구할 건데 투기업자들에게 속아 땅을 빌려준 임대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들 돈 없다고 버티면 범행 장소인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이 몰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주시는 법대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나의 폐기물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토지주와 함께 행위자를 같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폐기물 투기 증가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 양업고가 악취의 원인이라며 청구한 축사 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일부 인용돼 축사 신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학교 측은 수용의 뜻을 밝혔지만 다 지은 축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농민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학교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청주 양업고가 지난 2017년 이후 반경 500m 안에서 신중축 허가가 난 축사 3곳에 대한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축사 3곳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한 곳에 대해서만 허가 취소 결정을, 나머지 2곳은 오래전부터 운영을 해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학교 측은 악취로 고통받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새로 들어오는 축사라도 막게 돼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더 이상 이의 신청은 없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학교 인근 퇴비 공장과 채석장 등 유해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경을 조금 지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행한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환경운동 생명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장 거의 다 준공된 축사를 운영 못하게 된 농민은 결과 통지를 받는 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당시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축사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농민들도 함께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축사 하나 없애서 농민 하나 죽여놓고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행정심판의 결정 취지와 근거 등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1, 2주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전례격인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허가 취소 당시 농민 7명은 행정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허가 취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행정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최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여직원이 같은 학교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 확진 환자와 식당에서 접촉했던 청주 시민 2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주시는 111번째 확진 환자와 서원구 남이면 식당에서 접촉한 시민 2명의 검사 결과 음성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입니다. 청주 흥덕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도 의원은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장관 출신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다는 민주당 내 합의를 깨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에 내정됐습니다. 도 의원은 충북의 문화, 체육, 관광과 관련해 충북 지역 현안들이 많이 걸려있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의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16일 충주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병한 이후 43일 만에 처음으로 신규 추가 확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 내 누적 확진 농가는 452곳, 255헥타르로 이들 가운데 99%는 매몰 작업을 마쳤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산하 수련시설과 휴양시설을 재개원합니다. 수련 휴양시설은 격실로 배정해 전체 숙박실의 절반만 운영할 예정이며 가족 단위 이용객만 입실이 허용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